8명의 당선인들은 모두 자신의 공약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개발 공약부터 검찰 개혁까지 주요 공약들을 살펴봅니다. 청주의 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청주 무남생태공원에 튤립이 만발하면서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은 화려한 튤립을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말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8명의 당선인들은 모두 자신의 공약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개발 공약부터 검찰 개혁까지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광희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 중 국회의원의 주민 소환제 추진을 22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국한된 주민 소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주민 소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리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강일 당선인은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 특활비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서 검찰의 힘을 좀 덜어내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대표 공약입니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공약들도 당선인들의 우선 실행 대상입니다. 이현희 당선인은 그동안 대통령실의 청주 이전 공약이 주로 조명을 받았지만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해 청주페이의 발행액을 6천억 원까지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조속한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송재봉 당선인은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과 직장인, 농민 등 서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켜봐야 할 지역 인프라 구축 공약들도 있습니다. 박덕흠 당선인은 보은역 철도 건설과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의 조속 착공 등의 공약에 대해 즉각 실행에 나설 것이라 밝혔고 이모선 당선인은 충남과 충북, 경북을 잇는 동서 횡단철도에 대해 국가의 지원, 예타 면제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배 당선인은 충주 군비행장을 민간과 공용으로 사용해 항공 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엄태영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천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KTX의 수서 연결, 수도권 전철의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당선인들의 1호 공약은 정치적 사안이거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어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충북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60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2대 총선 성별, 연령별 사전투표자 통계에 따르면 충북 사전투표자 가운데 60대는 10만 4,740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의 24.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50대가 9만 6천여 명으로 23%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54.1%로 여자보다 많았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지역 중 하나는 세종갑 지역구였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중도 낙마하면서 3지대인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후보가 승리를 거머쥔 건데요. 세종 지역 총선 결과를 김기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당선자는 세종갑 김종민 당선인입니다. 김 당선인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선거구로 옮겼는데 초기 지지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고
민주당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출마 선언 40일 만에 3선 중진 반열에 오른 겁니다. 세종갑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입니다.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거 소홀히 들으면 안 되는. 다만 새로운 미래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하더라도 유일한 당선자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연합이 불가피한 상황. 연대와 연합의 정치를 당선 소감에서 언급했던 김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 을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당선인이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면서 현역 의원으로서 성과 등을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승리를 확정지은 뒤 밝힌 당선 소감에서도 정권 폭정과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권의 폭정과 폭주, 반칙과 득권 막아내기 위해서 앞으로 저 강준현이가 현 정권에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특히 강 당선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국회 완전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갑지역구의 김 당선인 역시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달리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100만 세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도 야권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정부 지원론 대신 정권 심판론을 선택한 세종 시민들의 기대가 두 당선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청주의 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많아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영업한 지 20년 가까이 된 청주시 율량동의 한 호텔입니다. 청주의 랜드마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관광 호텔로 허가받아 5성급 규모를 갖춰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2층과 3층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점을 당장 철회하라. 호텔과 반경 1km 안에 7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주택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 보니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이 침해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밤늦게 10시 이후로 아이들이 이제 으르르 몰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외국인 카지노라도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행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도 지적합니다. 청소년기에 특히나 이제 호기심이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더 이제 교육 환경이 더 안 좋지 않을까 합니다. 카지노업의 인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하고 용도 변경 권한은 청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어떠한 문의도 오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노업 이전이나 설치 허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수받은 문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카지노업은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입점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입점이 가시화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서민들의 물가 고통은 여전한데요. 유통 과정을 빼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거래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어 해마다 거래 장터 수가 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문을 열고 33년을 이어온 충북농협 금요 장터가 올해 개장을 알렸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20~30% 싼 가격에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무료 나눔 행사도 열었습니다. 500인분의 한돈 삼겹살과 못난이 김치 등의 무료 시식 행사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장 가면 비싼데 여기는 무료로 시식하니까 맛있어요. 냄새도 없고 부드러워요. 인근 주민들은 값싼 가격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습관처럼 직거래 장터를 찾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나와요. 다 사요. 채소, 고기, 두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다 여기서 찾아 먹어 있어. 고물가 속 판로 확보가 힘겨워진 농민들도 반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판매 수수료 없이 농산물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충북 농협의 직거래 장터 수는 현재 39곳으로 최근 5년 사이 2.6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96억 원 규모의 직거래 장터 매출액도 2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충북의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협은 로컬푸드 직거래에 대한 참여 농가와 매출액이 해마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내 직거래 장터 수를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올해 잦은 비로 벚꽃이 빨리 지면서 봄꽃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청주 무남생태공원에 화려한 색깔의 튤립이 만발하면서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김재희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봄향기를 머금은 튤립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형형색색 무지갯빛 튤립이 한데 모여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튤립의 푸른 줄기는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은 활짝 핀 꽃을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커플들끼리 찍은 사진이 너무 이뻐서 저 SNS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찍으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 이뻐서 만족하고 가요. 올해 잦은 비로 빨리 떨어지는 벚꽃이 못내 아쉬웠지만 튤립이 만발하면서 다시 한번 완연한 봄을 만끽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벚꽃을 아주 만발할 때 너무 짧게 지나가서 오늘 대타로 또 여기 왔는데 튤립 키도 많이 크고 향도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거대한 원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꾸며진 12만 송이의 튤립. 지난해 가을 30여 명이 꼬박 사흘 동안 일일이 손으로 품종을 나눠 심는 고된 파종 작업 끝에 근사한 꽃밭이 탄생했습니다. 튤립 꽃밭 이외에도 꽃갈피 키링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와 공연 등이 마련해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연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오셔서 소중한 추억 만들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청주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튤립의 향연은 이번 주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예산보다 3,178억 원이 늘어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 늘어난 7조 4,46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출생 극복과 K 유학생 유치, 서민경제 안정화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시도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4,342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읍면동 순방에서 제기된 주민수건 사업 69건의 해결을 위해 19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충북도 의회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박봉순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6곳을 선정해 1,0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영상 디자인, 미디어 컨텐츠 전공 대학생 60명으로 구성된 2024 충청북도 청년 브랜드 참여단이 출범했습니다. 청년 브랜드 참여단은 문화의 바다 충북, 빛의 항로를 열다를 주제로 도청 본관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제작과 전시를 위한 대학별 아이디어 대회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